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방금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IS로 추정되는 테러범들이 인질을 잡고 있고 경찰과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카지노 호텔 복합시설인 리조트 월드 마닐라에서 총격과 폭발이 발생했고 현재 무장 괴한들이 투숙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IS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텔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호텔이고 그래서 한국인 직원들까지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파기를 선언했네요. 이분은 요새 뭐 파기하고 탈퇴하고 아주 좀 바빠요. 네, 뭐 역시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미국이 너무 불리한 협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그 사상 최악의 그 대통령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 가디언의 한 컬럼니스트가 오늘 이제 그 긴급 컬럼에서 이제 쓴 말이기도 한데요.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미국의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그 탈퇴를 이제 공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지난해 9월 이제 비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9개월 만에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지금 백지화하게 됐는데 세계 제2의 그 탄소 배출국이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로 이제 그 꼽히고 있는 미국의 그 탈퇴 선언. 이 때문에 파리 기후 협정은 사실상 그 존폐의 그 갈림길이 이제 서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 파리 협정은 미국의 그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미국과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협정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공정한 협정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적으로는 아메리카 포스트든 뭐든 간에 미국한테도 이득이 되는 얘기인데 이게 좀 시각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오늘 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미래를 포기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 한마디면 될 걸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무슨 네? 말씀을요? 일부러 저거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이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네요. 네, 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두 번째 이제 그 대북 제재가 되겠는데요. 이제 독자 제재로서는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도 이제 한번 미국 독자적인 그 제재를 했었죠. 미 재무부는 어제 그 미국 내 그 자산 동결과 미국 기업과의 그 거래 금지 대상으로 북한의 개인 4명 그리고 그 단체 10곳의 그 추가 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는 이 개인의 경우에는 베이징의 그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등 그 북한인 2명, 러시아와 그 콩고인이 이제 각 1명씩 그 4명이었고요. 기관 및 그 단체가 10곳이었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이 북한이 6곳, 러시아가 3곳, 콩고 1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북한 기관으로는 그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이 북한의 그 군부와 그 헌법기관 3곳을 이제 직접 검열한 것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죠. 그리고 성 국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즉각 폐지한다. 이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제 이게 그동안 국정원의 이른바 파워의 그 기본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뭐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뭐 언론사나 뭐 등등 기관에 다 이제 국정원 말하자면 그 출입 기자처럼 이 국정원에서도 이제 네. 그 담당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랬던 건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 원장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 국정원의 그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출입국 담당관 어제부터 모두 전면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가정보원의 그 궁극적인 완전한 그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그 논의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으로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좀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훈 원장, 국정원장이죠. 이 중장기의 발전과 그 정보 업무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제도적인 그 장치 마련을 위해서 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또 만들기로 했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국정원 1, 2, 3차장 인사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이 서훈 국정원장이 그 추천한 인사들인데 그 다들 이 국정원 출신들입니다. 이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그 즉할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 순혈 국정원맨들로만은 결국은 찔끔 개혁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우려도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드 배치로 완료하기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지금 그 미국을 방문 중이죠. 그 이틀 일정으로 좀 미국에 가 있는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조율을 위해서 그 가 있죠. 미국 그 워싱턴 D.C.를 그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어제 이제 그 오전에 미국 버지니아의 그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철저하게 하자면 우리가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의용 실장은 또 그 국방부가 그 보관용 그 사드 발사대 그 4기의 그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공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 그런 중요한 보고를 고의가 됐든 아니면 뭐 실수든 노력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이것은 반드시 좀 시정해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주에 맞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네, 그 야당들이 이제 좀 벼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얘기 들어오고 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이 이제 있게 됩니다. 위장 전입 의혹도 있겠고 이제 또 뭐 최근에는 그 부인의 이 공립고교 그 영어 회화 그 강사 문제 뭐 특혜 시비가 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논문 표절 의혹. 이걸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하나요? 그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자기 표절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신이 과거에 썼던 논문 중에 부분적인 거를 이제 다음 논문에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남의 거를 가져다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썼던 논문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다 쓴 걸 자기 표절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이제 갔던 그 연구자, 안식년이요? 네, 안식년 때 갔더니 이제 그 경력 문제 등이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본인은 뭐 대부분 다 그 해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절, 그럼 남의 걸 가져다 쓰는 게 표절이고 자기 표절은 이제 자기가 예전에 순수하게 자기 아이디어로 논문을 안 쓴 거 중에서 이제 일부를 나중에 다시 쓰는 건 자기 표절이라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를 좀 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죠. 자기 거를 자기가 한 번 다 썼는데 문제가 되죠. 예. 자, 그리고 조현 신임 외교 2차관 위안부 합의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 외교부 주요 간부 가운데서는 그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 조현 그 신임 외교부 2차관 어제 그 이제 인도 주재 그 대사로서의 그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외교부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그 외교 사례의 그 하나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제 그 꼽았는데요.
네, 이 조현 그 신임 외교부 2차관은 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 자신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예.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 전하고요. 이른바 그 톱다운, 즉 그 상명하달식 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역사인식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역사인식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네, 이 상명하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뭐 밑에서 했다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겠죠. 청와대에서 일단 뭐 이야기를 하니까 외교부가 예.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풀이가 좀 되죠. 그렇군요. 자,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검사들의 처신과 관련해서 고민이 된다면 자신이 기사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명할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 검사들이요. 특히 이제 그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가끔 이렇게 좀 멋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른바 그 뉴스페이퍼 스탠다드라고 하죠. 네, 신문에 나왔을 때 과연 자신이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이래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의 검증을 좀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을 지금 맡고 있죠. 이 봉욱 대검찰청 그 차장. 어제 이제 그 대검찰청 그 확대 간부회의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좀 고민이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그 조간신문에 났을 때 이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지 좀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그 이제 검찰 주요 간부들이 그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말인데요. 네, 이 봉욱 차장은 또 이 합동감찰반이 그 최대한 그 신속하고 그 엄정하게 그 감찰을 진행 중이다.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동지를 만든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검찰이 과연 이제 어떤 이 동지를 만들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가시밭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자, 그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일 겁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인 국정설명회식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총리인준 처리, 그것을 연기해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표결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하신 말씀은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완전히 거부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자세히 봤더니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 거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데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 이걸 구성해서 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 지금 여소야대 협치 정국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우택 대표의 어떤 그런 인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저희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회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처음으로 불러서 한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국회가 좀 그 여야가 모여서 예.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해가고 그렇게 하는 건 뭐 그 해볼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해보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여당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그 1박 2일로 그 의원 워크숍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돌아오실 텐데 예. 곧 만나서 그 상의도 하고 그 의견도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여야정 협의체가 어떤 그 내용 같은 것들을 협의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의 공통 공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공약을 먼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나 여당 주도로 공통 공약을 추리고 할 것이 아니고 각 당이 각 당이 관심 있는 공통 공약을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첫 발을 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이게 그 합리적인 인사 검증 기준을 우리 국회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거의 서로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논의를 좀 해가면서 그 내실을 채워가는 그런 협치를 시동을 거는 게 지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죠. 네, 그죠? 근데 야당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직자 검증은 이제 국회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견제 수단이죠. 행정부에 대한. 국민 앞에서 그래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또 야당으로서 다양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청문회 전에 쏟아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혹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혹여나 이 자질 역량 측면보다는 너무나 신상 털기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가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무위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엄격하게 청문회 목적에 맞는 명품 청문회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원식 대표님께서 신상털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상털기와 도덕성 검증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제 물론 청문회장에서 의혹은 제기를 하되 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품 청문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하고 있죠. 이게 근데 사실은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진 사퇴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이 그렇게 드러나면 그거는 이제 자진 사퇴를 할 충분한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후보자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이나 역량 검증을 가리는 청문회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사퇴해라. 그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이른바 문자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의당은 문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어떨 때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게 SNS나 우리 이제 통신 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 내용이 과도하게 비난한다거나 인신 모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왕왕 그런 문자를 저도 이렇게 받아보면서 참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좋은 문자 보내기 이런 운동 같은 걸 좀 벌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법적 대응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과도한 비박이나 인신 모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뭐 그 문제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일자리 추경 말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아까 협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후보자 검증을 하듯이 네. 이 추경도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추경안의 내용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따져보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정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공일자리 중심의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소위 가불관계 이런 문제를 했는데 정말 우리 사회 일자리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하고요. 그건 공공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럴까를 쭉 검토도 하고 그런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 2차 산업은 OECD 우리 수준일 때, 우리 소득 수준일 때 비율이 다 비슷합니다. 1, 2, 3차가. 서비스 산업이 약간 좀 적은 정도인데요. 서비스 산업 안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 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요. 예. 보건,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등등의 이런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그 OECD에 비해서 이 공공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300만 개가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자유복지 또는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영 딴 데다 썼거든요. 예. 강바닥에다 돈 넣고 도로 까는데 불필요한 도로 이런 SOC 사업한다고 너무 많이 써서요.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쪽에 일자리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 서비스 쪽에 이게 너무 과잉해서 거기 경쟁이 너무 심각해졌고요. 미국은 인구 400명당 식당 하는데 우리는 70명당 식당 하나요. 그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예. 여기서 어려워진 분들이 또 기업으로 가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일자리 악순환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알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예. 그것이 이제 이 민간 영역에 민간 알겠습니다. 영역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논의해 봐야죠. 시간 관계삭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네네. 사드 보고 누락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회의가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송파대로 문정역 방향으로 석촌역에서 가락시장역까지 더디고요. 양재대로는 염곡사거리 주변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노원구화제는 오늘 새벽 2시 25분에 주불이 진화됐고요. 현재 잔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 6대가 방수 진화 중에 있는데요. 도로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상계권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노원교와 월계 1교 사이로 짧게만 더딥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나들목을 1km 정도 더 간 곳 갓길에 화물차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이 부근 안전하게 통과하겠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우리 정부는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대북 제재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반면에 미국 정부는 대북 강력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초강력 독자 제재에 나선 미국과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우리 정부,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아유, 좀 전에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아주 한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동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금 조달 경로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본 그림은 내놨잖아요. 예. 이른바 이제 최대 압박과 관여,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굴복시켜서 대화로 가겠다. 이제 이런 그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미국의 생각인데요. 예.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압박하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발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도 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병행이죠. 투 트랙이라고 하는 압박과 대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자, 압박을 해서 대화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압박을 강화해서 굴복을 시키고, 여기까지는 이제 오바마 정부가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대화로 가자라는 얘기를 이제 붙이고 있는데, 이른바 최대 압박 관여 정책.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해야 할 것은 한미 간에 최대 압박이면 동시에 최대 관여도 최대 관여해야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미국은 이제 먼저 선 압박 그리고 이제 후에 굴복시켜서 이제 대화로 간다 이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숱하게 봐왔어요. 실패의 과정을 지난 10년 동안. 예. 그래서 이게 선후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양자택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압박과 그 대화를 예. 압박과 협상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부의 그 역할과 솜씨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은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인선하고 있습니다만 취임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예.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의 통일비서관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말입니다. 제가 정 장관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건가요? 미국은 좀 압박을 하고 우리는 대화를 그렇죠. 하고 역할 분담. 미국하고 한국은 예. 분명히 이제 협력도 하지만 또
또 역할을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 신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네.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역할이 있고 또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 역시 중요한 것이 서두에 말씀하신 제재 틀은 유지하되 네. 이제 유연하게 민간 교류를 확대해 간다라는 것인데 그건 첫 단추로서 뭐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틀일까요? 틀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양자 제재 틀이 있는 거고요. 네. 다자 제재 틀, 양자 제재 틀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5.24 7년 전이죠. 예. 2010년 5.24 조치. 제재 조치. 예. 그리고 다자 제재는 이제 유엔 안보리가 한 제재 결의인데요. 예. 이 5.24 조치가 사실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제 규범은 이제 유엔 안보리가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 2006년 1차 핵실험 때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시작해서 1874호, 2094호, 또 2270호, 2321호 해서 5번의 유엔 역사상,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다. 이렇게, 그, 다자 제재, 유엔 제재를 함에도 거기에서 인도적 지원과 일반적인 경제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제 규범이라고 볼 때, 이 5.24 조치는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남북교역의 중단, 또, 인도적인 목적이라도 정부의 승인받지 않으면 대북 지원할 수 없다. 등, 아주 전면적인 봉쇄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제 규범에 벗어난 제재 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규범에 합당한 그런 틀 속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른 정부잖아요.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해온 그런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전면 봉쇄 그걸 손질하지 않고는 알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에서 역할은 못하는 거죠. 근데 대북 특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교류 방북 신청이 지금 제가 동일부 알아보니까 29군데에서 벌써 이제 가겠다고 본물이 터졌는데 우선 2군데 이제 민간 접촉 승인을 했어요. 6.15 남측위원회하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근데 이제 요 다음 단계는 6.15 남측위원회가 이제 2주일 뒤가 6.15지 않습니까? 아마 평양을 가겠다고 방북 승인 요청을 할 텐데 이걸 이제 내주는 문제가 이제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남북 관계에서 뭔가 알맹이를 만들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손으로 미국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패키지 돗다리를 들고 가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골치 아파하지만 이게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여러 가지 외교안보 이슈가 매일매일 돌출 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주 포럼 그 연설에서 물론 영상 메시지 연설입니다만 가장 그 눈에 번쩍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침 보도에서 보면 외국의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반도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입만 쳐다보면서 철저하게 제3자로 전락했던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당연히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주체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해 봐야죠.
자, 정 장관님, 정 의원님, 오늘 말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